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감독 오인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즐겨 읽는 책들이나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창작과 조금이라도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은 독서를 많이 합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저 또한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지만은 그래도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전자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제4차 산업혁명 이 광풍으로 온 세계를 뒤덮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도의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 책의 중요성은 작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게 읽은 책들 또는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들을 편안하게 소개를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이 자리가 단발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길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가 닿는다면은 책을 쓰신 저자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갖고 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도진기 작가님의 판결의 재구성, 제목으로 유추를 할 수 있다시피 법률 교양 에세이. 책을 쓰신 도진기 작가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법관이 되어서 판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판사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40대가 되시고 나서 뜻한 바가 있으셔서 추리소설을 써야겠다 라고 결심을 굳히시고 1년의 추리소설들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뷔작인 선택이라는 제목의 추리 단편이 한국추리작가협회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을 하시면서 화려하게 한국 문단계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아주 수많은 양질의 재미있는 추리소설들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다의 별,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순서의 문제, 붉은 집 살인사건 등등 어둠의 변호사 고진 시리즈와 탐정 진구 시리즈, 도진기 작가님이 만드신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들로 1년의 추리 작품들을 발표를 하셨고, 현재는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시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중입니다. 이 판결의 재구성은 경향신문의 같은 제목으로 시리즈로 연재를 했던 법률 에세이를 책으로 모아서 출간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6일에 1쇄 인쇄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비체 출판사입니다. 김영사 출판사의 장르 문학 출간하는 브랜드 비체에서 출간을 하였습니다. 한국 현대사 90년대 혹은 20세기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과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들, 그러니까 재판으로 이어져서 판결이 난 사건들을 소개를 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재구성을 하면서 사건을 되짚어보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책 뒷면에도 이게 있듯이 95년도 듀스의 멤버였던 김성재 살인사건, 97년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로도 나왔던 이태원 살인사건, 그리고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삼례나라 슈퍼사건, 사라진 변호사사건, 낙지 살인사건 등등등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진기
작가님이 재구성.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판결, 이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을 하는 와중에서 그래도 다른 각도로서 사건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아주 꼼꼼하고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보면은 아주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향신문에서 이게 연재가 될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프린트를 해서 다 꼼꼼하게 읽었던 이 팬이기도 했습니다. 연재가 될 때마다 이렇게 프린트를 따로 해서 좀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이렇게 책으로도 이렇게 출간이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김성재 살인사건 다시 보기. 듀스의 멤버였던 김성재가 사망한 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챕터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작가가 된 덕분에 성장했다고 믿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판을 받아보았다는 점이다. 물론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다양한 독자를 상대로 작품 활동을 하는 일이니 그런 건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 하며 납득 못하는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갖가지 비판에 익숙해지면서 모든 이 취향에 부응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중에는 정체와 의도가 의심스러운 비난도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타락한 비판은 무시한다. 이렇게 잘리고 깎여나가는 경험을 통해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판사로서도 더 성장했다고 믿는다. 이건 작가가 되면 얻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산물이었다. 판사는 비판에 익숙지 않은 존재다.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치 아래 존중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그 결론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를 강구하는 게 사회의 반응이다. 간혹 비판 물결이 일더라도 정서적이고 즉물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니 판사들은 무시하게 된다. 신문 기사 몇 줄을 보고서 내린 판단과 두툼한 증거물 목록과 증인의 생생한 증언을 거친 판단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인상적인 구절들이 아주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검색해서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강력 사건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시 소개해주면서 그때 발생했던 사건,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건의 그런 이면들을 다시 좀 보게끔 하고 우리 사회와 인간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마냥 무겁진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본인께서 즐겁게 재미있게 읽은 책을 추천하는 챕터도 있고 245페이지에는 히가시노게이고를 지옥으로 라고 적혀있는 짧은 에세이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좋은 홍보 문구가 없을까 라고 갓 데뷔 작가로서 데뷔를 했을 때 홍보 문구를 얘기를 할 때 히가시노게이고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라는 패기 넘치는 카피가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우드니스를 지옥으로 보내겠다라는 카피를 사용했던 밴드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께서도 이러면 어떨까라는 거의 농담이지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 판결의 재구성은 보면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판단을 내릴 때의 생각,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에 근거를 하여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전제를 하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건들의 판결 혹은 재판부, 사법부의 판단을 결과를 봤을 때 우리들은 일부 정보들과 언론에 소개된 아주 극소수 사건의 모든 걸 읽지 않는 극소수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데, 판단이 내려지면은 대중의 정서와 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나? 나라면 저렇게 안 하겠다. 아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릴까?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판단을 내리는,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는 이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의심을 거듭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 의심에 근거를 하여 판단이 내려진 그 사건들이 과연 제가 재구성인 거죠.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섣불리 판단 내리지 않고 재구성을 하면서 생각의 여지를 마련해 준다라는 게 이 책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무엇보다도 재미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읽기 쉽고 민감하고 복잡할 법한 이야기를 유려한 문체로 읽기 쉽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정말 도진기 작가님의 필력이 발군의 경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도진기 작가님이 한국의 마스모토 세이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진기 작가님의 판결의 재구성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